강사들이 숨겨놓고 보는 엑셀 채널 엑셀러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마술을 소개해 줄 거냐고요? 엑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배열 수식이나 일반 함수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랭크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랭크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함께 랭크 함수로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랭크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랭크 함수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재미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의 첫 번째 시트를 열어보면 상품별 매출 반품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D열에는 각 상품별 매출 수량 데이터가 있고 E열에 상품별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이 4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랭크하고 괄호를 열면 랭크 함수의 인수가 표시됩니다. 랭크 함수는 넘버, 레퍼런스, 오더 이렇게 3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넘버 인수의 경우에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D4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레퍼런스 인수의 경우에는 매출 수량 실적이 들어있는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D4에서 D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넘버 인수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블랙베리 마스크의 경우에는 D5셀, 그리고 흑석류 볼루밍 세럼인 경우에는 D6셀, 이렇게 셀 주소가 계속 변동이 돼야 되죠. 따라서 상대 주소로 그냥 두면 됩니다. 반면에 레퍼런스 인수인 D4에서 D23셀까지의 영역은 고정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D4에서 D23 이 부분은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합니다. 세 번째 있는 오더 인수의 경우에는 순서를 구할 방식을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0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고 1을 입력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구하고자 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4셀에 있는 채우기 옵션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수식이 복사가 되죠. 오름차순으로 구해졌나요? 볼까요? 로얄 허니 수분 크림의 경우에는 14,313이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블랙베리 마스크가 12,609로 2위,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쭉 표시가 되고 있죠. 매출 수량의 경우에는 매출 수량이 큰 것일수록 높은 순위를 받습니다. 반면에 F열에 있는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 수량이 적을수록 높은 순위를 받도록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G4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랭크 괄호를 열면 랭크 함수의 인수가 표시되죠. 넘버 인수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품 수량이 들어있는 F4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참조 영역은 F4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F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역시나 넘버 인수의 경우에는 상대 참조로 지정을 하면 되고, 레퍼런스 인수인 F4에서 F23셀까지는 절대 주소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오더 인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G4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아래로 자동 채우게 합니다. 반품 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여기 있죠. 밀크쉐이크 메이크업 리무버 2개니까 순위가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니까 캐비어 콜라겐 크림도 2개인데
이번에는 2위라고 표시가 되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가 되다가 보니까 동점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점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면 반품 수량이 작은 게 위쪽으로 가고 반품 수량이 가장 큰 블랙베리 마스크의 경우에는 107개가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매출 순위와는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랭크 함수의 세 번째 인수인 오더 인수를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준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 또는 생략하게 되면 내림차순, 1을 입력하게 되면 오름차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상품별 매출 실적이 있는데 두 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테이블은 15개의 상품이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은 또 16번째부터 30번째까지 테이블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랭크 함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해보도록 하죠. 표시를 한 다음에 랭크 괄호를 엽니다. 넘버 인수는 D5셀을 선택하면 되겠고 콤마를 하고, 그리고 레퍼런스 인수는 매출 실적이 들어있는 D5에서 D19셀까지 범위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옆에 테이블에 I5에서 I19셀까지도 범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엑셀에서 떨어져 있는 영역을 범위로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I5에서 I19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됐죠? 순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더 인수는 별도로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보면 결과가 이상하죠? 순위에서 4라는 값이 일괄적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입력을 한 이 수식이 엑셀이 원하는 랭크 함수의 문법 기준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랭크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즉 레퍼런스 인수의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을 콤마로만 구분하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D5 앞에 괄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I5에서 I19 이 부분도 괄호로 한번 닫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는 영역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역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되죠. 물론 떨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범위를 선택하면 각각의 영역 사이에는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콤마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인수의 경우에는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F4키를 이용해서 참조 영역의 경우에는 절대 주소로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얼핏 보니까 제대로 구해진 것 같죠? 이번에는 제2열의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이곳에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른 부분은 고칠 부분이 없고 D5셀을 I5셀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J5셀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로얄 허니 수분 크림의 경우에는 14,313개로 1위고, 그 다음에 블랙베리 마스크가 12,609로 2위. 이런 식으로 매출 수량이 높은 것일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청포도 라이트 팩트 21호가 1647개로 29위. 그 밑에 있는 블랑펄 캐비어 세럼이 가장 작나 봅니다. 30위. 잘 된 것 같죠?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캐비어 에멀전은 12,609로 순위가 2위입니다. 블랙베리 마스크의 경우와 수량이 같죠. 매출 수량이. 그래서 동점인 셀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시트로 이동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3의 경우에는 상품별 매출 반품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 정도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F4셀을 선택하고 랭크 괄호를 엽니다. 넘버 인수는 D4셀을 선택하면 되죠. 콤마를 하고 참조 영역은 D4에서 D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오더 인수는 0 또는 생략하면 되죠. 생략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F4셀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아래로 복사가 되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품목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많이 팔린 품목은 흑석류 에멀전과 로얄 허니 토너 두 개가 있죠. 별도의 표시를 해두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겹치는 게 없나요? F6셀의 경우에 7위에 해당되는 이 품목과 F13셀 그리고 F20셀의 경우에도 7위라는 이 값이 서로 같죠.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에 동점에 해당되는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랭크 함수와 countIfs 함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G4셀을 선택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구했던 순위 정보가 들어있는 F4셀을 선택하고 더하기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countIfs 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countIfs 함수의 경우에는 countIf 함수가 좀 더 진화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ountIf 함수의 경우에는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카운트해주는, 세어주는 함수입니다. countIfs 함수의 경우에는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 있습니다. countIfs하고 괄호를 열고 criteria range 1이라는 인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수의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조건을 줄 거냐 하면 일단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되 동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 수량이 적을수록 높은 순위를 받도록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인수의 경우에는 일단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매출 수량이 들어있는 D4에서 D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절대 주소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게 되면 이제는 크라이테리아 1에 해당되는 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 중에서 각각의 제품에 대한 매출 수량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인수 지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콤마를 하고 만약 매출 수량이 같을 경우에는 반품 수량이 작을수록 높은 등수를 받도록 해주기로 했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인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의 경우에는 반품 정보가 들어있는 E4에서 E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절대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를 해줍니다. 이 지정한 영역에서 반품 수량이 현재 내가 속한 셀보다 적은 경우를 조건으로 연결해 주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인용 보호를 하고 작다에 해당되는 부등호를 입력해 줍니다. 이 조건을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반품 수량이 들어있는 셀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G4셀에 입력된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그냥 단순하게 랭크 함수만 적용했을 때는 동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3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2개가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count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자, 어떤가요? 3, 4, 9분이 됐죠. 내용을 보면 매출 수량의 경우에는 1700하나로 똑같습니다만 반품 수량이 로얄 허니의 경우에는 13개밖에 되지 않고 흑석류는 73개나 됩니다. 따라서 로얄 허니가 3위에 해당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7위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3개가 있었습니다. 이 3개도 반품 수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순위가 구분이 됐죠. 반품 수량이 31개, 13개, 77개.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가 7이 맞고 8, 9 제대로 잘 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countIFs 함수를 사용할 때 부등호를 AND 연산자와 연결을 해서 조건을 지정한 부분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랭크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랭크 함수는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해당되는 오더 인수를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고 1을 입력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 주었죠. 그 다음으로는 떨어져 있는 영역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영역을 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여러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는 여러 영역의 좌우를 괄호로 둘러싸주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점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동점자의 경우에는 랭크 함수만으로는 되지가 않고 랭크 함수와 countIFs 함수를 조합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